여러분 안녕하세요. 2024년 1월 15일 월요일입니다.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고요. 현재 시간이 오전 8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롭게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. 저는 이제 항상 중요한 것이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흐름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우선 오늘 알아봐야 될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이 금융을 통해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형 은행들의 지금 4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. 그 미국의 은행, 특히 이제 4대 은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볼 것인데요. 미국의 은행은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 미국 경제에 신용을 제공하는 최전선에 있다는 점에서 대형 은행들의 실적 내용이 올해 2024년도 올해 경기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간에는 4분기 어닝 시즌인 만큼 4분기 실적에서 미국의 4대 은행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. 현재 이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인한 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상당히 좀 팽배해 있죠. 하지만 이 은행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 기대와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인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여튼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기대 말씀드린 대로 연착륙에 대한 희망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 최대 은행들의 실적이 향후 미국 경제가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전 포인트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이 첫 번째는 잠재적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대손 충당금의 증가 여부입니다. 그리고 이 대출 손실에 대비해서 은행들의 대손 충당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 시장에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. 그리고 이 두 번째는 건전한 예금 및 비용 증가 여부인데 지난해 여러 가지 은행 또 파산한 거 나왔었잖아요. 지난해 지역 은행 붕괴 이후에 여전히 많은 은행들이 예금 손실을 겪었다는 점에서 예금이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주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. 또한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 예금 비용이 이익을 깎아먹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익 손실이 좀 예상이 좀 된다는 부분이 두 번째로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투자은행의 회복 조짐입니다. 미국 연준의 전례 없는 긴축이 시작된 이후에 이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급격히 위축이 됐어요. 그래서 투자은행 실적은 이 기업 공개, 이 IPO라고 하죠. 기업 공개에서부터 인수합병까지 M&A죠. 인수합병까지 시장의 그 투자 활동에 영향을 받는 만큼 시장이 회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에 또한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.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외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에 무보험 예금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한 이 특별 연방예금보험공사 요게 이제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. 요 수수료도 이 4분기 은행들의 이익에 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또 분석이 된다는 상황입니다.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JP 모건 같은 경우는 실적은 좀 엇갈렸지만 지난해 이제 성장한 측면이 있고요. JP 모건이 어떤 그런 소화기 역할을 했잖아요. 그래서 작년에 파산 사태를 상당히 좀 주도적으로 어느 정도 불길을 좀 잠재우게 했었던 그런 역할을 좀 했었죠. 그리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보시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한 실적을 좀 보인 측면이 있어요. 그리고 좀 미실현 손실에 대한 리스크도 또 여전하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시티그룹이 있어요. 얘네는 일회성 비용 급증으로 그러니까 손실을 좀 많이 본 겁니다. 그리고 대규모의 그 인원 감축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포인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포인트만 좀 몇 군데 좀 빅3 좀 짚어봤는데요. 여튼 중요한 건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이제 실질적인 어닝 시즌이 좀 시작이 됐다는 그래서 미국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 이 은행에 대한 부분 우리가 간략하게 좀 살펴봤고요. 자,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지난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고공권에서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만 미끄러지는 그래서 21선에서 좀 일봉 차트상에서 좀 지지하는 모습만 보이고 마이너스 좀 마감을 했죠.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강보합 마감을 했지만 요거에 대해서 좀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기술적으로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. 우선 나스닥 같은 경우에
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고점 라인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, 그러면서 위에서 고점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여기서 뭐 등락을 하고 올라오든 뭐 하여튼 고점 만들 가능성이 커져 있는데, 배제할 수 없는 거는 한번 좀 여기서 한번 또 밀렸다가 또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아무튼 이 상방의 고점은 좀 돌파하면서 실질적인 고점을 만들고 좀 하락할 여지가 굉장히 크다는 그 기초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좀 변함이 없다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고요. 나스닥 정도, 그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, 이 오일이나 골드나 유로에 대한 부분에, 이 마켓에 대한 부분은, 또 가격 흐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분석글, 하이퍼렉스 분석글이나 내지는 7시부터 시작되는 라이브에서 제가 또 집중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. 모닝 마켓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